늑대에서 개로 진화되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했죠. 근데 여기 늑대에서 개로 진화되는 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의 설이 또 있어요. 이 첫째는 인간이 늑대 새끼를 데려다가 이 순한 늑대만 번식해서 진화시켰다. 둘째는 늑대 스스로가 인간 근처가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인간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. 근데 이 첫 번째 설은 이 최초 개와 인간이 함께한 시기가 약 중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이 빙하기 시대였거든요. 이 원시인이 이 추운 빙하기 시대에 이 야생의 늑대 새끼를 동굴 안으로 데려와서 막 훈련시키고 이 번식을 시키는 것 자체가 이 당시 환경상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 상당히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는 이 빙하기 시대 당시에 먹을 것이 없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인간 근처에 이 머무는 것이 이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늑대가 인간 근처에 머물면서 스스로 진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간과 협력하게 되면서 이 가축화 되었다라는 설인데요. 이 첫 번째 설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. 이 두 번째 설이 이 사실과 가깝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결국 인간이 이 개라는 품종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개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해서 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인간은 항상 개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첫 시작부터 이 협력의 관계였고 지금도 협력하며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이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 개를 대해야 한다는 것, 이것을 증명해주는 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그래도 이 야생 늑대에서 이 반려견으로 진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죠. 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러시아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요. 이 야생 여우들 중에서 이 비교적 온순한 여우를 선별해서 서로 교배를 시켰던 것인데요. 이 연구 결과 이 야생 여우도 가축화가 가능하다는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또한 이 순한 여우의 태아를 야생 여우에게 이식을 했을 때 이 야생 여우의 새끼가 이 순한 여우의 형질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후천적인 형성보다 유전적인 이 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. 결국 이 야생의 늑대 중 이 순한 늑대가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의거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인간과 우연한 기회로 살아오면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가축화되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이 사나운 개들을 순한 형질로 바꿔서 좀 더 안전한 반려생활을 하자라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견종 본래의 특성을 없애는 것은 이 모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.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개의 뿌리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도구쇼에서 보는 인간이 개량한 이 견종에 대한 혈통 보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단순히 이 사나운 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 세상, 특히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견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반려인의 기호에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. 진정 이런 환경이 개에게 적합한지, 그리고 반려인이 개와 함께 공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